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66페이지에 02번 과세대상 별표 2개 하라고 그랬죠? 한 4년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오다가 나왔었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택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4%로 1천분의 40, 4%로 고율로 과세했죠. 그런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또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는 중에서 별도와 종합합산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재산세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눌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가 재산세에서 저일분리와 고일분리 나눴잖아요. 그래서 007% 저일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은 저일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일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와 멀죠. 관계가 멀죠. 그러니까 농지, 목장, 임야 과세잖아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또 역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잖아요. 공장 같은 거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만 지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거리가 먼 것들이니까 저율분리상 토지는 제외하고 고율분리대상 토지, 007방에서 고구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데 토지가 나오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토지가 나오면 대상인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요. 토지 유형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를 67페이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건축물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부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박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별장 제외되고요. 분리대상 토지 제외됩니다. 여러분.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 다음에 합산 배제주택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 도입했는데 임대주택은 과다보유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죠. 제외하고. 다만 근데 꼭 표시 보니까 올해 2019년 개정세법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이제 종부세 합산 과세합니다. 이제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자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이제 줄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만 2019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도 9월 13일까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면 여전히 합산해서 배제시키는데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등록하더라도 이제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니은번 종업원의 주거의 공학기한 기획3의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사자 빚어놓고서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나 어쩔 수 없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 자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 표를 보니까 주택에서요 별장 종부세가 아닙니다. 근데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 얘네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우타튼 간의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 학장용 건축물은 아닙니다, 무조건. 근데 고급 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니까 고급 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03번 납세 의무자입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의 한 줄 잘 나옵니다. 주택부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을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에서 별도 합산상 토지도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요거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단위가 좀 작습니다. 나대지 잡종비 같은 거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뭐 상식처럼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넘기시면 68페이지 요약집 68페이지로 갑니다. 04번 테마 과세 표준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먼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이제 재산세 같으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아까 시가편에다가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85%입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85%를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85%를. 그래서 올해는 85%, 내년 90, 그 다음에 95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85%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이요. 공동소유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는 위에 거 적용하는 거예요, 다. 하여튼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이요.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공시가 9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하는 거고. 몇 프로예요? 85%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 기초과정부터 계속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요 과세 표준 구하는 예는, 계산 예는 제가 기초과정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예,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고요. 1세대원이 있고. 그래서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일 때,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선 순환에서는 계속 배웠어요.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돼야 안 돼요? 뭘 고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돼야 안 돼요?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개인별 합산이니까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을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주택분.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니고요.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5% 곱합니다. 그래서 4, 8, 32, 4, 5, 20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예? 3억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 3억 4천만 원 과세 표준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초과정부터 계속 한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 따라오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요. 그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냐고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수강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3억 4천만 원씩 매년 보유세인데 제 종부세는 매년 그러면 3억 4천만 원씩 또 공시가격이 늘어나면 또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죠? 매년 3억 4천 얼마씩을 세금으로 내면 이 사람 몇 년 만에 거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금 내다가. 자, 그러니까 이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한 것이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자, 갑은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 주택이 없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네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야. 자, 그러면 공동 소유 아니고. 그러면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자, 그럴 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공시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예요? 6억을 공제합니다. 6억을 공제하고. 그래서 6억 공제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9억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에 85%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야?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요. 부부 공동소유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주택이 있는데 부부 공동소유, 갑과 을 공동소유고요. 지분은 균등합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갑은 납세자가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한 건데 6억 주택분은 6억 초과해야죠. 납세자가 되죠?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납세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제로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전에서 나왔던 건 10억으로 나왔었는데 5억씩 나눠주니까 납세자 되지 않고요. 12억까지요. 근데 14억이다 그러면 14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얼마씩 자,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씩 나눠져요? 7억씩. 그러니까 갑과 을 각자 납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는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각각 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함을 지는데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죠? 공시가평에서 얼마 공제? 6억이요. 기초공제 안 해줍니다. 공동소유니까 1세대주택이어도 단독소유 1세대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해주는 거죠. 여기다 공정시장가에 85% 곱하고요. 그러니까 얼마요?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부속 토지만 소유합니다.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 A라는 어떤 주택을 갑이 보유합니다. 근데 또 B라는 주택에 있어서는 B라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는 을,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서는 부속 토지만을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라고요? 금방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느냐 2주택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세금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초공제 3억 원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따가 더 막 달라집니다. 이제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의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 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를 말하고요.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의 주택으로 돼. 1주택으로 보대요. 체크합니다. 1주택으로 보대.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주택으로 보는데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니은번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부세 1세대 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등록 문화재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어떤 1세대가 등록 문화재 주택도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중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은 세 채지만 이럴 때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1세 몇 주택?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얘네들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니까 1세대 1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자, 주택수 계산에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주택은 제외하니까요. 박스 안에 보니까 1세대라는 것은 뭐냐? 1번 종부세에서 정하는 세대라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기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은 각각 토지를 소유한 자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와 각각 1세대를 본다는 말은 5년 동안은 1세대 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2주택자로 해가지고 1세대 주택자로서 혜택을 안 주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안 하는데.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보고
3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 양측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는 않고요. 동고동양에서 합가함으로써 일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은 합가한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 현재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의 기간 동안만은 위 이래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각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일세를 본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부모 동고동양의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각각 일세대로 봅니다. 일세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로 안의 내용이 어떤 거냐? 10년 동안 해서 이것도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입니다. 5년이었다가 작년에 10년으로 바뀌었어요. 혼인은 양도세에서 하고 똑같이 혼인은 5년인데 노부모 동고동양은 양도세 1세 주택 특례에서와 똑같이 몇 년이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근데 가로 안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해서 거기 가로 안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7세에 합가했어요. 60세 되기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합가했어요. 그러면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데 이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노부모 동고동양을 위한 이거는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고동양에서 세대 합가했을 때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건데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그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 대답해 보세요? 당연하지. 노부모 동고동양 이거는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고동양에 대한 규정이니까 60세가 되기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그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일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자, 2번 보겠습니다. 토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공시가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80억 공제합니다. 왜냐?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80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얘도 틀리고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85%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얘도. 69페이지 05번 세율 및 세액 있죠? 별표 3개 합니다. 올해 여기서 개정 내용이 많고 그래서 개정 내용도 많고 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또 드시고요. 진짜 또 한번 신중하게 우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고 허리도 다시 한번 돌리시고 좌로 으로 돌립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광명이 보면 우리 광명이 수업하는 인강을 어떤 타사 어떤 그 직원이 이걸 봤나 봐요. 봤는데 저한테 교수님 거기 인원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막 그냥 그리고 수강생들이 막 대답도 직원이 이제 그 이쪽 어깨 이제 직원이 타사 직원이 거기 막 광명은 막 수강생들이 막 대답도 잘하고 막 거기 막 그냥 사람들이 많고 막 우렁차게 막 대답도 그렇게 어떻게 잘하고 쫙쫙 막 세법 시간에 막 대답도 잘하고 막 그런다고 거기 막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다고 인원 많아요. 그래서 됐다 심한다고 내가 그러면서 분위기도 좋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아니 진짜예요. 수강생 많은 곳인데 어느 곳은 대답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들을 본다고 체면차이라고 대답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 나오잖아요. 그럼 대답이 갑자기 확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대답 안 한 게 창피해서 대답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대답 안 한 건가. 거의 조용히 하다가 아주 어떤 거 그냥 기초적인 거 나온 거나 내가 말이 혼나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대답이 커져요. 목소리가.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대답이 대부분은 이제 잘 커지고 그러는데 오늘 유난히 갑자기 별거 아닌 건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질 때 표정이 이렇게 얼떨떨해질 때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곳은 까칠하게 막 그런 수강생도 가끔씩 있거든요. 내가 그 뭐라고 저기 뭐야 그 어유 그냥 오늘 뭐 옷이 뭐 그 찢어진 청바지에 그냥 오늘 화려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슬쩍 지나가면 그러면서 집중하라고 내가 딱 똑소리 내면서 지나가면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막 왜 기분 나쁘게 그러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명은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성격도 좋다 그런 얘기지. 자 봅니다, 여러분들. 05번 세율미세입니다. 자,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제가 멈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개정 내용도 많고 그래서 오래 잘 봐야 돼요. 주택분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여기 비율이요. 주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2주택이나 100주택이나 똑같았어요. 세율은.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 수에 따라 미출이고 과세 표준의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번이요. 2주택 이하 소유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하여튼 2주택 일반적인 저 지역에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최저와 최고 세율을 좀 외워야 돼요. 요거는 주택분은 0.5%부터 자 1,000분의 그러니까 5부터 1,000분의 27, 즉 2.7%까지 빵오 27이야. 빵오 27. 몇 단계? 6단계, 6단계로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2주택 이하는 빵오 27,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외우시고. 니은번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건 조정대상 지역과 관계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거나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빵632요. 빵632. 그래서 0.6%부터 3.2%까지 빵632,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2까지 빵632, 6단계 초과투진세율이 정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최고와 최고. 그래서 주택분은요.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세율이. 그래서 종부세 2주택 이하는 자, 빵527, 0.5에서 2.7%까지 빵527, 6단계 초과투진세율.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632. 0.6에서 3.2, 빵632 몇 단계? 6단계 초과누세 정도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꾸 까먹더라도 자꾸 해놓으시면 나중엔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공제요.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부세는 여러분 이렇게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만약에 B 부동산은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B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B 부동산에 대해서 광명시장이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합쳐봤더니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어 있는 부분에 뭐도 과세되어 있냐면 재산세도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되고 일정이 넘는 부분은 2차적으로 이렇게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재산 보유세는 지금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뭐와 뭐로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기억번. 그래서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한 규정이고. 니은번이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위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중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요. 50% 범위에서 탄력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럼 탄력세를 적용한 세액을 공제하고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가감 조정
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가감 조정된 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공제할 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자, 특별히 또 이 박스 2개 별표시, 저 위에 거 아래 거 2개 다 별표시하고 특별히 또 주의해서 봅니다. 하여튼 뭐 세율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요. 기초공제 3억 원 아까 과세품 결정 시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할 때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 공제하는데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세액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20%,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30% 세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보유한별로도 공제해 주는데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이요. 3년 이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니고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수세액의 20%, 10년 이상, 작년에는 10년 이상이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똑같았었는데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산수세액 몇 프로? 40%.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50% 공제. 그래서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위 연령별 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중복 공제가 허용되니까 최대 8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8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에서 공제한다는 거. 특별히 70%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뭔가 해서 주의를 해 놓습니다. 8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만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거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정되는 주택수 계산.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아까 2주택 이하는 하여튼 거기 여러분이 또 안 해올까봐 그 위에 맨 위에 주택에서 그 세율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역과 니은번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시 해놓고요. 다시 한번 외웁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택분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2주택 이하 빵 527. 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 632. 그죠? 이렇게 세율이 달라질 때 이때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주택 수 계산할 때 다시 맨 아래로 내려와서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만 그래요. 세율 적용할 때는. 그래서 주택수 계산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1세대 1주택자 계산할 때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은 제외했잖아요. 그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런 거고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율 적용할 때는. 2번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자,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그 지분 니은번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거나 자, 이럴 때는 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상속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불병 3명이 공동 소유하거나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또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 각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세율 적용 시에. 근데 다만 공동상속받은 주택인데 가불병 중에서 한 사람이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3억 원 이하이거나 가격이 공시가격이 그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줍니다. 3번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줍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그 다음에 각각 독립하여 구기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세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주택으로 보는데 비해서 국세에서는 종부세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료에서도 그렇고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도 그렇고 전체를 보여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해당하는 주택은 역시 세율 적용 시에도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에 관한 요 규정은 요 박스 내용은 2019년도 올해 세율이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세율이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요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규정이 신설이 된 겁니다. 세율 개정에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2019년 신설 규정 또 주의하고요.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보니까요. 70페이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처음과 끝을 외울 필요 없고요. 최저와 최고세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 누진 세율만 하시면 되고요. 3단계 초과 세율만 하면 되고 이중과세 공제요. 토지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토지분 별도 합산세계세를 공제한다. 이중과세 표약에서 재산세 빼는 거 똑같습니다. 니은번은 똑같은 거예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율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된 세율을 공제하고요. 종합합산상 토지는 세율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외워둡니다. 최저 1%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3%까지. 종합합산상 토지는 외우기도 쉽네요. 1에서 3%까지 몇 단계? 3단계 초과누수율 정도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기억리은 똑같습니다. 재산세 액을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06번 세부담 상한선 별표시 세개합니다. 또 올해 여기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 이거를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으로써 법령 인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직전 연도 해당 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즉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하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요? 150%예요. 조정대상 지역 아닐 때.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얼마를 못 넘게요? 200%예요. 200%. 그 다음에 100분의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했다.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은 자 소유했다는 몇 프로요? 300%. 여기 좋네. 자,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는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면 1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2주택 이하가 1주택 이하지, 2주택 이하에 포함된 거지, 1주택이면. 이런 것도 물어보는 분이 있겠죠. 최근에 있었는데. 자,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상한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몇 프로? 200%. 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300% 상한선으로 합니다. 외워두셔야 돼 무조건이거든요. 올해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무조건 주택분 150%였다가 올해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이번에 위 1의 경우에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과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올해 신설이 됐고요. 71페이지 07번 부가징수도 별표 3개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이제 정답 질문이 있었고, 과세구분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이걸 갖다가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종부세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근데 요거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과세 기준일 및 납기인데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납기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분이라고 해서 종부세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땡. 주택분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아닙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납기 재산세와 달라요.
동그라미 3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하는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 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부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요. 3번 징수 방법.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이때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렸으니까 결정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알아둡니다.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12월 1일부터 15일. 고지서를 통해 신고할 때 12월 1일부터 15일. 웃다튼 간에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팁박스 안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제가 그랬어요. 종부세는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를 하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관할 세무상이 징수합니다. 정부 부과 과세하니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원칙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종부세 납세무자가요. 이거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있잖아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얘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게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엑스점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부가세로 부과되죠. 종부세 납부할세 몇 프로? 20%.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고 종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이렇게 외웠고요. 5번 분할납부 봅니다. 자, 그 5번 분할납부에다가 또 별표시 하나 해놓고 특별히 또 기억합니다. 분할납부 올해 또 개정이 됐죠? 특별히 또 기억합니다. 분할납부.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경과납부 몇 개월이요? 6개월이네요. 그래서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요?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6월 15일입니다.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로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연도 6월 15일이다. 6개월이요. 2개월이었다가 올해 바뀐 거죠? 6개월로.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자, 납부할세 500만 원이었다 올해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다 그랬잖아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재산세 500 초과. 종부세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입니다. 종부세만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분납 초리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죠.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이 할 때는 이거 오타 또 수정해야 됩니다. 분할납부세액에서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얼마?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아, 이것도 왜 이것도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네. 250만 원 차감한 금액입니다. 250만 원 차감하는 금액으로 고칩니다. 500을 250 차감한 금액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400만 원이다. 그러면 납기내는 최소 얼마 깔으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얼마?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400에서 250 빼니까 얼마? 150만 원을 분납기간 내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최소한 납기내 하여튼 25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면 거기 또 봅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 최소한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외웁니다. 자,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72페이지입니다. 납세지입니다. 종부세 납세 문제는 고자인 개인일 때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하여튼 부동산 지방세는 하여튼 물건 소지지, 국세는 고소할 때 주소지입니다. 다만 비고자일 때는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고소가 없는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이것도 없으면 종부세는 비고자일 때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고자인 개인인 고자일 때를 주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주소지라는 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으면 본점이나 주사무 소재지로 가고요. 과세 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자, 비교해보니까 납세의무자 해당 주택 공시가합한 금액이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고. 과세 표준 주택분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85% 곱하고. 단독소 1세 주택자는 공시가합 계획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을 몇 프로? 85% 곱하고. 근데 종합합산상 토지분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하고 여기서 공정시장을 몇 프로? 85% 곱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합니다. 80억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니까. 또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에 85% 곱한 금액이고. 세율 주택분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빵5 27 0.5에서 2.7 빵5 27 6단계 초과수율이고. 3주택이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빵6 32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수율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액은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고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최저와 최고 외울 필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수율이고요. 주택분만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이중과세 공제하죠? 똑같습니다. 재산세 공제하는 거. 1세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분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3주택자 안 돼요. 또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꼭 주의해야 돼요. 이거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요. 만 60세 이상의 연령별로 10%, 20%, 30%. 자, 보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몇 프로? 50% 공제.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되고 80%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세부담 상한선 2주택 이하는 150%,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상한선으로 하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분은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몇 프로?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오늘 따로 종부세는 복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이미 대부분 다 이렇게 복습했으니까. 그 주요 구조를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08번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요걸 통해서 항상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합니다. 또 요걸 통해서 복습을 또 가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73페이지도 한 장 넘겨보세요.
다 했잖아요, 양도세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자 수업을 마칩니다. 복습도 없어요 오늘은. 이게 복습이니까 이거 잘 이제 주게 쫙 머릿속에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복습도 요거로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네,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오리월 핵심 요약 과정을 이제 드디어 이제 심하이하고 뭘 박수까지 치고 네. 그래서 심하이하고 그래서 이제 심하이하고 이게 끝은 아니지, 새로운 시작이지, 또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리월 과정 또 종강하면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 갖고 오고 단원별 보유사로 진행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수강생분은 공부 안 됐으니까 집에서 할게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소음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틀린 부분을 또 저렇게 고민해보고, 자 그럼 고민에다가 또 틀린 부분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고, 또 특히 세법 같으면 저랑 같이 요약집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리듬을. 그래서 제가 한 과목 열심히 하는 뭐 보름이고 저 민법만 열심히 파고 또 보름 동안 또 열심히 학개론만 파고 그러다가 그런 게 좋은 공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공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전 과목을 저희들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 돌려보는 게 좋아요. 리듬을 타면서 계속 그걸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세히 막 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요한 내용을 이렇게 스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이렇게 전체 내용 속에서 부분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부분 핀셋처럼 그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거를 발견해서 그 부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공부가 좋아요. 전체 이렇게 쭉쭉 자주 이렇게 보면서 리듬을 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혼자 공부하면 저희들처럼 전 과목을 이렇게 촥촥촥 돌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면 한 과목만 주로 이렇게 계속 파게 돼 있어요. 이틀이고 전날 못 봤으니까 오늘 또 보고 막 이렇게 파게 돼 있어요. 혼자 계획서에는. 그러기 때문에 혼자 계획서에서 칼같이 그렇게 탁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통자에 칼같이 자기 학습 목표를 채우면서 매일매일 전 과목을 돌려볼 수 있는 사람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지금 이거 공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고시 공부할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리듬을 타면서 저희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계속 돌아가길 당부드리고요. 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2학년들이 중요해요. 2학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2학년들 중에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역할하는 게 어떤 수강생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수강생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세법을 잘해야지, 세법을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어떤 수강생이, 세법을 잘해야지, 공시법에서 점수 안 나오면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서, 세법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작년에 중개사법도 점수 고득점 못하고, 공시법 점수 안 나오고 그런 바람에 자기는 떨어졌는데, 세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법에서 점수 따야지,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학년에. 그런 수강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세법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듣고 그러는데, 어떤 수강생이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2학년 수강생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법 같은 거는 그냥 대충 안 해도 그런 건 이런 식으로 못 물으면서 얘기해 보면 완전히 자기가 작년에 망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올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막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더 어둠에 악의 구덩텅이에 막 몰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거기다 밀어놓고 자기는 그래도 구력이 있으니까 합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도 같이 떨어지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끔가다 들으면 진짜 2학년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2학년 역할이 올바르게 자기가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올해는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체력 관리 때문에 안 돼가지고 떨어진 분은 체력 관리 잘해야 한다 하면서 페이스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오후 특강 같은 것도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특강 같은 거 듣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공부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수업 시간 빼놓고는 특강 같은 거 듣는 사람이면 더군다나 한 1시간 정도만이라도 자기 공부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기 공부할 시간은 나중에 자기 공부는 9,10월 달에 막판 2달에 그때 이제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를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포인트만 찍으면서 쭉쭉쭉 이렇게 포인트만 잘 압축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자기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소리 나를 어떻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자기 공부를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공부한다고 해도 성과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든가 시간 통제라든가 그 다음에 압축적인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요. 왕년에 난 그러지 않았는데, 그건 왕년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오후에 뭐 힘들다고 특강도 안 듣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떤 곳은 오후 특강 하는데 어떤 곳은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썰렁한 곳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이, 오후 특강 들어봤더니 그냥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몸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몇 페이지를 볼 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들으면 까먹던데 자기 공부 혼자 공부했다고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자기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복습용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걸 복습만 이렇게 슬슬 좀씩만 하시면 되고, 예, 정시간 없으면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저희들과 함께 듣는 게, 저희들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혼자 공부하느냐? 이제 9, 10월 달이 되면 혼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알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도 이제 포인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동영모에서 앞두고서 막 공부하고 막 이제 하고 막 외우고 막 해가지고 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판 2달, 그때 이제 혼자 공부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동영 과정에 따라가지고 하면서 맞춰서 시험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73페이지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예요. 과세 주체요. 재산세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고, 종부세는 당연히 국세, 그러니까 국가고요.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원칙에.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물건별로,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죠. 2채 이상의 주택이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에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죠. 종합은 종합,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세력 성격이 있는데 전국의 토지 합산은 아니에요. 재산세는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 소유자별 합산이고,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도 전국인의 토지 합산이고, 토지도 국내 전국인 토지 합산이고.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납세분 성립시기 둘 다 6월 1일에, 재산세, 종부세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분을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입니다. 자, 그럴 때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상 아니고 주택, 종부상이고요. 그럴 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상이 아닙니다. 별장은 재산세 대상이죠.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적재산이다 보니까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이미 4% 고율 과세했으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데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율이죠. 취득세만 중과세지.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율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 구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만 되어 있다는 거. 자, 주택분 재산세는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종부세는 주택분은요 다 다릅니다. 2주택 이하는 빵5, 27, 6단계 초과누진세율, 빵5, 27. 그 다음에 조정대상 정리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는 빵6, 3이, 빵6, 3이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 그죠? 토지분은 그냥 3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그냥 별도 종합 다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둘 다 곱하는데 과세분 결정 시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예요.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무조건 60%고.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과 토지가 똑같습니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곱해요? 85% 곱합니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기소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규정이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 다만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물납
재산세는 허용됩니다.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경우에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죠. 근데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것이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는 납부할 때 얼마? 500만 원 초과. 종부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요. 근데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 납세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종부세는 고자인 개인일 때 개인 고자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세부담 상한선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150% 못 넘게 하고. 종부세는 주택부는 근데 서민들 관계되어 있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최고가 130이죠 주택분.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요. 자, 토지분은 그냥 150%입니다. 150%. 자,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둡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납기 재산세는 자, 건축물 선반 공기 7월 16일 31일. 주택분의 절반도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언제요? 9월 16일, 9월 30일.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도 언제?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두 번 나눠 징수하고. 다만 주택분은 징수할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종부세는 납기 대상 종류 관계없이 주택분, 토지분인데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부가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인데 도시적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유학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복습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하여튼 종부세 개정 내용들 특별히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보시고요. 재산세, 하여튼 납세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 절차 중요한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죠? 종부세도 과세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등등 하여튼 개정 내용 특히 또 주의해서 잘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그동안 5, 6월 과정 또 이론 과정 듣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요. 그리고 이따가 그 오특강 들으신 분들은 뭐 2시 반부터 또 하면 되죠. 뭐 2시 반부터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역시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